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장면을 봅니다. 얼굴도 모르는 타인의 실패에 환호하고 다른 집단의 불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들. 어느새 분노는 낯설지 않은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나눕니다. 우리와 그들, 복잡한 사람을 단순한 범주로 묶습니다. 이해하는 대신 우리는 분류합니다. 어떤 집단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온라인 문화와 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온라인에서 타인은 살과 피를 갖거나 온도를 가진 타인이 아니야. 그쵸? 내가 상상하는 타인이에요. 이 상상은 굉장히 단순화의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 이런 단순화된 사고방식이 무엇을 만드냐면 아까 말한 인종적 분리. 이것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분리될 수 있다라는 생각. 혹은 젠더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분리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거는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라는 생각. 이거는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와 관련 없이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것은 상대 집단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그 단순화된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지 않고 정말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기 힘든 불편함, 막연한 거부감. 그 감정은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우리 자신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혐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어떤 결핍 위에서 자라납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설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의 대상이 만들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 복잡한 이유를 이해하는 대신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을 드는 것. 내가 불행한 이유를, 내가 가지지 못한 이유를 거대한 구조 속에서 찾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답을 선택합니다. 바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누군가 하나가 뭐 어떠한 뭐 그 잘못을 두둔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 하나가 어떤 일이 했다. 그러면 정말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그 어떤 수준의 혐오를 끌어올려서 욕을 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타격감은 어마어마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막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 타격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집단주의에서는 다수결이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뭔가 쪽수가 많았을 때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경우가 있어. 근데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선과 악에서 굉장히 모호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많으니까 들어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뭔가 내 의견을 뭔가 개진했을 때는 어 약간 폭력적으로 그걸 억누를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 그렇게 형성이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혐오와 직결되는 거지만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다고 쳐 봐요. 그러면 그 일종의 그 오스트라시즘 축출되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집단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니까. 그 집단에서 소외됐을 때 그 뭐 정말 살이 떨리는 그 두려움? 그거를 누가 어느 개인이 뭔가 참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양산하는 게 지금 최근의 미디어 속 혐오예요. 위험하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혐오는 항상 노골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쾌적함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라는 말로 포장됩니다.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는 점점 더 쉽게 누군가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위험한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이 공간에 머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혐오가 정의의 이름을 입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판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익명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심판자로 여기고 그 감정 속에서 어떤 해방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무너진 한 사람의 삶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타인을 미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온라인 문화가 우리 일상 안에 많이 침범하면 침범할수록 굉장히 단순화된 사고를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량은 사실 피로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이 피로를 호소하면서 점점 단순화된 생각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막 오늘 하루에도 사건이 되게 많이 터지잖아요. 그 사건을 모두 다 알게 됨과 동시에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오는 걸 느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피로감과 그다음에 온라인 구조상의 알고리즘, 이 두 문제가 합쳐진 결과가 '생각의 단순화를 낳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이 감정은 정말 우리의 것일까요? 혹은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감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공된 감정을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요?